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컬러니터 유청희 씨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폭스바겐 파사트 GT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이 한동안 판매를 못했다가 거의 한 2년 만에 판매가 재개가 됐죠. 첫 번째 모델이 파사트 GT인데 이 파사트 GT는 전에 국내에서 팔았던 파사트와 좀 다르죠. 한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형 파사트를 판매를 하다가 새로 들여온 모델은 유럽형 파사트 GT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 들여왔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는 이제 8세대 파사트 유럽형에 해당이 되고요. 폭스바겐이 2011년에 NMS라고 북미형 파사트를 따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 파사트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그 모델이 국내에서도 팔리고, 그리고 그 플랫폼 갖고 중국 난징에서도 생산을 해서 북미와 한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 팔았죠. 그리고 판매가 재개가 되면서 파사트를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형이 아니라 유럽형이에요. 맞습니다. 독일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파사트를 들여왔습니다. 다시 판매가 되는 파사트는 이름이 파사트 GT잖아요. 유럽형인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을 달리한 것 같아요. 독일에는 파사트 GT라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차별화를 시킨 것 같은데, 이게 마치 그 예전에 CC와 비슷하죠. 우리나라 시장에만 맞춰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게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처럼 인터넷 발달된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팔린다는 거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름을 좀 달리해서 판다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죠. 글로벌하게 보면은 파사트, 이 8세대 파사트는 3년 전에 출시를 한 차여서 그렇죠. 지금 이 마당에 내놓는 게 사람들이 이미 류청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뒤져봐도 이거 옛날 그 파사트잖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서부터라도 그런 신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파사트는 트림이 4가지가 있고요. 엔진은 190마력의 2.0 디젤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디젤 중에서는 240마력 트윈터보 빼고는 가장 힘이 센 엔진이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트림이, 시승차는 지금 2.0 프레스티지고요. 가격은 4,990만 원입니다. 4가지 트림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그 포모션 4바퀴 굴림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외관 디자인은 전형적인 폭스바겐이죠. 티구안이라든지 아테온이라든지 그런 폭스바겐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년 전에 얘가 계획대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으면은 폭스바겐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처음 본 차는 이 파사트였을 겁니다. 폭스바겐이 국내 이제 판매 중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 터지기 전에 이제 2015년 그때쯤에 이제 막 새로 나오기 시작했던 여러 모델들의 디자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의 폭스바겐 디자인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직선적인 거를 강조를 하고 날카로운 면들을 더 부각을 시키는 이제 그런 디자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고전적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옛날 차 같은 좀 구식차의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의 느낌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소나타나 K5보다 조금씩 작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요. 길어진 휠베이스는 앞뒤 공간에서 특히 레그룸을 키우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저는 왠지 그 페이톤이 생각이 나는 그 뒷모습이에요. 파사트가 실질적인 기함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전 세대 페이톤이 가졌던 디자인의 특징을 어느 정도는 파사트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좀 직선이 좀 많이 쓰인 것 같은데 뒤는 또 의외로 둥근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 쓰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따로 붙지 않네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트라토 P7,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엔진 생각하면은 이 타이어가 좀 스포티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파사트의 실내 디자인 역시 전형적인 폭스바겐 느낌인데, 저는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 송풍구 같아요. 송풍구가 좌우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죠. 공기가 나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실제로 공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반적인 차들처럼 가운데 그리고 양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 송풍구의 그 가로 바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상당히 수평적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디 Q7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거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유청희 씨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막혀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우드그레인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의 차치고는 저 우드그레인 색깔이 좀 약간 올드해 보여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게 가짜,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가 필름을 입힌 건데, 실제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좀 색상 자체는 조금
조금 좀 올드한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참신하다거나 뭐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좀 적어요. 좋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색깔이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 그 폭스바겐 디자인의 공통적인 면이긴 하지만은 약간 좀 투박하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양면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는 메리평인데 모니터의 화질 자체는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는 카카오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티맵이라든지 그렇게 티팩 활용을 잘해가지고요. 길 찾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이 모니터 주변에는 하이그로스가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양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꺼내놨죠. 주요 버튼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비 누르면 이제 내비 화면으로 가고요. 그리고 카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선택을 누르면은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나오잖아요. 스포츠를 누르면은 이 차의 좀 성격과는 약간 좀 안 어울리게 랩타이머 기능도 있고, 다른 화면을 넘기면 출력 모니터라고 해서 터보의 부스트 압하고 횡가 속도, 그 다음에 종가 속도, 그 다음에 출력 나타내는 킬로와트 표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 장치에서는 연료 소비량이 나오고요. 주행 데이터는 이게 트릭 컴퓨터죠. 네, 핑크블루 트레이너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전을 하는지 그런 걸 기록을 해서 운전자가 좀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에코 가이드군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차가 확실히 구형보다는 그 모니터 내에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차에 관련된 기능들도 추가돼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사트에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는데 이 화질도 선명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각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 주차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명하기도 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차 보조 기능인데요. 이제 라인이 그어져서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가늠하기 쉽게 돼 있고요. 이건 3분할 해가지고 코너와 가운데 이제 장애물 있는 것 보여주는 거고, 어둡게 밝기 조절, 이런 색상까지 조절하는데 이렇게 굳이 이 메뉴가 디테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참고로 독일에서 타봤던 티구안이 이거보다 더 좋아요. 지금 이것도 충분히 좋지만 독일에서 탔던 티구안은 이거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밑에 있는 공조장치는 이 역시 전형적인 폭스바겐 디자인인데,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요런 버튼은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요 다이얼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되게 옛날부터 본 다이얼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국내에서 팔았던 파사트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 똑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거의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구성 자체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이 어느 정도 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조 장치는 조금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돌릴 때 이 감각 또로록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 소리도 똑같아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공조 장치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공조 장치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다른 차들하고 공용으로 쓰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분리를 시켜놔서 이런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원가 절감을 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기어레버 앞에는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라 잿더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잿더리 다 거의 없애는 추세인데, 네. S클래스도 그렇고 이 파사트도 그렇고 독일차답게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번듯한 잿더리가 번듯한 위치에 있어요. 독일 차들이 잿더리 인심이 아주 후하죠. 이 DSG 기어레버 역시도 예전부터 좀 봐온 디자인인데, 예전부터 폭스바겐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익숙한 디자인이죠. 기어레버도 그렇고 기어레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뭐 시동 버튼도 그렇고 뭐 다른 버튼들도 기본적인 구성들은 이런 폭스바겐 차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기어레버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에 나타나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직접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모드를 바꿀 수도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고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조정을 눌러야 되죠. 예, 조정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꽤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조향이나 기어 변속기 정도만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정말 공조 장치나 뭐 동적 코너링 라이트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동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조향하고 구동 유닛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네. 나머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동적 코너링 라이트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죠. 컵홀더는 기어 레버 뒤에 있고요. 이게 좀 깊이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이 앞뒤의 컵홀더가 깊이가 조금 다르고요. 유럽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컵홀더만 본다고 하면은 약간 좀 미국차 기준에 맞추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전 세대 파사트도 컵홀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사이즈 면에서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덮개도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쓰던 것과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올트홀드, 그리고 여기 C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C볼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은 뭔가 좀 애매한데 뭐 동전 같은 거 놓기 좋을 것 같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이 차 크기 생각을 하면 좀 작게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차에서 이 정도 크기의 센터 콘솔이라고 하면 예전에 CD 케이스를 넣을 수 있을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CD 케이스를 넣기도 조금 모자란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이게 안쪽에는 되게 부드러운 천으로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가 이제 통짜 플라스틱 아무것도 마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파사트는 여기 안에 이렇게 마감 부드럽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USB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은 USB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폭스바겐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USB 도입이 늦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보면은 앞쪽에 C볼트가 두 개 있고 USB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독일 차들도 보면은 USB 위치도 되게 사용하기 좋게 앞쪽에 많이 놨잖아요. 5 시리즈만 해도 뭐 기어랩 앞에 있고. 예. 근데 파사트는 USB 위치도 이 안쪽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렇고 약간 첨단 기기의 사용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이렇게 하얀색 직물로 마감이 돼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렇게 촉감이 나쁘진 않아요. 좀 더 상급의 그 직물을 사용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차급차들 중에는 이 필러 마감재 부분을 일반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는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어요. 썬루프는 이렇게 일반 타입입니다. 선쉐이드가 수동이죠. 수동식 선실. 하지만 매끄럽진 않고. 저 커버가 좀 뻑뻑해요. 운전대 역시도 예전부터 폭스바겐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고요. 이 운전대의 뭐 크기나 뭐 전반적인 건 다 괜찮은데 림에 쓰인 가죽 있잖아요. 이게 좀 미끄럽네요. 썩게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손바닥이 착 감기는 좀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맨질맨질한 그런 가죽이라 말씀이죠. 예. 조금 특이한 면을 꼽자고 하면은 림의 단면이 일반적으로 원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좀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잡는 느낌을 좀 달리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짝 일자형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디커 스티어링 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계기판 디자인은 어떠세요? 저는 이 계기판 눈금이 뭔가 약간 좀 오프로드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눈에는 되게 잘 들어와요. 예, 이게 표시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정보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뷰 보기 메뉴에서는 그 양쪽 원형 계기판 안에 있는 그 정보 표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좀 세분화가 돼 있고 보여지는 정보들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형 계기의 안쪽에 있는 정보들이 주로 바뀌고 바깥에 있는 계기의 기본 숫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디오 관련이고요. 전화, 그리고 여기는 주행 데이터. 보조 시스템에 보시면은 꽤 많은 ADAS라고 하죠. 이렇게 주행 보조 관련 시스템의 그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보통 유리에 비추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 버전이죠. 예를 들면 뭐 코나라든가 미니 같은 경우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언터치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운전대 옆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열리는 커버의 면적에 비해서 그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 치고는 큰 편입니다. 이 시트는 그 예전에 국내에서 팔았던 그 파사트 바리안트 스포츠 시트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에요. 저 가죽이라든가 저 주름 있잖아요. 저게 그거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 이 가죽의 느낌은 약간 옷에는 좀 잘 붙는데 시트 포지션도 좀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 저는 시트 포지션은 좀 높다고 오히려 느꼈었고요. 근데 시트는 확실히 전에 그 파사트 스포츠 모델 때 봤던 그 시트가 그대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저 옆구리
받침이라든지 요추 받침까지 해서 디자인적으로만 살짝 바꿔서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의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폭스바겐에서 조금 고급형의 스포티한 성격의 모델에 주로 썼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능성 면에서는 뭐 특별하게 흠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사트의 2열 레그룸은 운전석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췄을 경우에 주먹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나 K5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눈에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2열의 실내 공간이 넓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바로 전에 팔렸던 미국형 파사트에 비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은 조금 좁은 편이에요. 앉는 부분의 높이나 뭐 앞좌석과의 거리,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편안한 편입니다. 앉는 부분의 길이도 종아리 부분이 닿는 부분이 약간 돌출돼 있어서 이렇게 그 허벅지를 좀 잘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앉는 부분의 자세는 좀 편안하지만은 약간 등받이가 살짝 아주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만 좀 더 뒤로 눕혀놨다면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앞에 확실히 레그룸이 되게 크게 느껴져서 보시는 것처럼 주먹이 3개는 들어갈 수준이고, 이 차가 전에보다 저는 왠지 모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넓게 느껴집니다. 아까 뒤에 앉아서 느꼈는데 머리 공간은 오히려 전보다 전 바트게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 이 문을 닫았을 때도 옆에 내다 보이는 이게 걸려서 이게 상대적으로 더 지금 루프라인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헤드룸이 넓어진 건 아닌데 이 몸을 감싸는 느낌은 꽤 쾌적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뒤로 많이 그 리어 쿼터 패널을 빼놨는데도 확 시원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2열에는 공주장치가 간단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불룩하게 솟아올라서 2열에 성인 3명이 앉기에는 가운데 사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상당히 넓죠. 넓어서 뭐 팔 지지하기도 썩 좋고요. 컵홀더도 보시면은 모양이 3가지가 다 달라요. 하지만 이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보시면 이게 그냥 꼭 베개 스폰지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무너지더라고요. 파사트의 트렁크 용량은 586리터고 이게 유럽이나 뭐 지역별로 재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확신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 트렁크 용량이 상당하죠. 폭스바겐 발표대로라면 기존 모델보다 21리터가 늘어난 수치고요. 지금 저희가 가방 이렇게 3개 실어놨는데 좀 더 잘 비교가 되게끔 공간을 가늠하게끔 실어봤는데, 굳이 골프백으로 재지 않더라도 충분한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때려 실을 만큼 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 물건도 실을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접힙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보통 일반적인 디젤 승용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정숙한 건 아닙니다. 엔진룸에서 살짝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어오죠. 간헐적으로. 그리고 진동도 이 엉덩이 시트를 통해서 등받침 통해서도 전해지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는 이렇게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운전대로 진동은 잘 안전해지는데 시트는 좀 떨어요. 그러니까 등부터 쿠션까지 조금씩 진동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디젤차 수준의 아이들 진동과 소음, 그 정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디젤 엔진과 6단 DSG로 조합이 되죠.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독일에서 보면은 이 디젤 엔진이 240마력 트윈터보가 가장 높은 사양이고, 이게 그 두 번째 거죠. 아래로 150마력 버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0마력 버전만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 주행 특성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파사트는 2000년대 초반에 팔았던 그 유럽형, 그거는 꽤 탄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형 치고는 하체가 좀 단단하다? 탄탄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좀 많이 부드럽죠. 이게 의외였던 게 미국형이 들어올 적에는 그래 미국에서 만든 차니까 많이 말랑하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에 반해서 그거보다는 좀 단단했던 거고, 이번에 이 유럽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가져온 파사트 GT는 그럼 제대로 된 단단한 유럽차겠네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말랑한 느낌이네요. 근데 말랑한 게 어떤 거슬릴 만큼 물침대 느낌은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보통 요즘엔 부드러워도 어느 정도는 롤을 좀 잘 제어를 하면서, 그리고 롤을 빨리 제어를 하면서 그런데 이 차는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청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하체 얘기할 때 부드럽다 또는 딱딱하다, 굳이 딱 이분법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 차는 이제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2열은 좀 더 부드럽죠. 2열에 처음 탑승했는데 앞에서 느꼈던 푹신함보다 2열이 더, 그러니까 2열은 패밀리 세단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파사트가 그 어떤 차로 포지셔닝 하려는지를,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2열에 앉으면은 2열은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요 차 같은 거 지날 때 상하로 움직임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있고 그 움직임이 좀 더 길게 가고. 2열 승차감인데 여기는 시트가 좀 비틀어 좀 꺼졌네요. 엉덩이가 전방 시야가 가리진 않지만 확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이 차는 좀 정숙성이에요. 방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공회전 때는 그 엔진 음색이, 그러니까 엔진 음량은 뭐 평균적인데 음색이 꼭 썩 그렇게 좋은 음색은 아니거든요, 공회전에서. 근데 주행 중에서는 이 엔진룸의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적은 편이고, 특히 이 차는 하체의 방음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탄 차 중에서는 이 하체 방음,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적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소음과 달리 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에는 그 바퀴 쪽으로 올라오는 진동이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포장 상태가 좋은 대로 올라가야 너그러운, 아까 말씀하셨던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또 붙어야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이 더 뚜렷하게 다가오고요. 청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자잘한 요철을 지날 때는 그 충격이 좀 실내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전해지는 편이에요. 그 수습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좀 의외인 게 이 차가 마지막에 국내에서 팔았던 미국형 파사트보다도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고, 폭스바겐이 이 정도 승차감밖에 구현을 못할 회사가 아닌데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의외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잔진동, 그런 노면이 이렇게 고르지 않은 부분을 지나갈 때에는 약간 그 바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조금씩 좀 진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느껴집니다. 이 고속 주행 시 그 안정성도 좀 약간 의외인 게 있는데, 이게 그 예전에 판매가 됐던 그 파사트,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 폭스바겐이나 파사트는 워낙 안정성이 좋았죠. 근데 네. 이 차도 뭐 어디서 나쁜 건 아닌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좀 못하다고 느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운전대의 중심 부분의 유격인데,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중심 부분의 유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유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안정감은 좀 더 늘어납니다. 근본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노면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고속에서 어떤 잡아주는 느낌이 좀 적어지는 이유가 미세한 부분에서의 그 조임이 좀 덜하다는 그런 데서 오는 그 불안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사트 되게 오랜만에 타보니까 예상했던 그런 생각했던 것과 좀 동떨어진 결과가 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저도 약간 의외였던 게 그 유럽형 파사트의 어떤 전 세대죠. 그러니까 미국형 파사트 전에 들어왔던 그 유럽형 파사트의 어떤 스포티하고 좀 짱짱한 느낌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다수에게는 좀 더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차들을 탈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좁은 시장에 기존에,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에게만 어필하는 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수 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차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방금 이재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DSG와,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그 직결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폭스바겐을 타면은 그게 좀 되게 강하게 느껴졌는데, 작년에 유럽에서 시승했던 티구안도 그렇고 그런 그 직결감이 좀 희석이 된 느낌이에요. 물론 파워트레인의 성능은 좋지만 운전자가 받는 그런 직결감은 좀 희석이 돼 있고,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예전에는 폭스바겐은 이 대중 브랜드의 일반적인 차로서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굉장히 좀 과격하고 스포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주행에서 정리해보면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이 좀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차의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딱 이 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다이내믹한 세단이라기보다는 패밀리 세단이 첫 번째 떠오르는 차라서 내가 이 차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태우고서 다닌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뭐 훌륭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행 중에 정숙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보통 제가 80 정도로 달리면은 대부분 다 타이어 소리만 나는데 타이어 올라오는 소음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막 소음이 적게 나는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이 타이어도 걸러져 들어오는 소리가 이렇게 상당히 좀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 소음에 대한 필터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랄리 피스트7 신투라토가 트레드웨어가 260인가? 60. 하여튼 3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트레드웨어가 300 이하면 이거 스포티한 타이어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어를 달고도 이 정도의 노면 소음이면은 하체 방어는 잘한 거죠.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회전수가 대략 4000rpm 이 정도까지 써도 그에 비례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3000rpm 이렇게 쓰면은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소음 또는 방음은 잘했는데 진동 대책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차가 하체가 부드러운데 코너링 특성은 제가 아직 달려보질 않아서 뭐라고 이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에 처음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체가 부드럽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네. 코너 스포티하게 도네요. 네. 코너에서 가속이 잘 돼요. 보통 요즘엔 다 대부분 끊어버리죠. 뭐 끊거나 좀 적당하게 좀 살려주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선에서 그 엔진 토크 더 살려주는 양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많고 휘청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정감을 잃지는 않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주행 성능에서 소음이랑 방음이랑 이 회전 성능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요. 예, 오늘 유창희 씨, 이재린 기자와 함께 폭스바겐 파사트 GT를 시승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타는 파사트인데 그 전에 탔던 그 기억과 또는 예상과는 좀 다른 면이 좀 많이 보여요. 뭔가 좀 더 좋아지는 차의 어떤 느낌, 세대가 바뀌면서 더 발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야 정상적일 텐데 뭔가 어떤 정체되어 있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나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장점을 꼽자면 역시나 저는 정숙성이 뭐 2급에서는 뭐 가장 괜찮지 않나. 특히 뭐 엔진이라든가 하체의 방음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 같고요. 사실 뭐 내장재의 어떤 재질감이나 조립 마무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품질을 갖고 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은 폭스바겐의 브랜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요? 진동을 꼽겠습니다. 참고로 파워트레인의 성능도 괜찮죠? 예, 좋습니다. 예. 변속기의 어떤 직결감은 아까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느슨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서 정확성을 가져가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변속기 또 엔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예,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차가 지금 두 번째로 비싼 트림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4천만 원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을 생각을 하면 확실히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말 그대로 지금 E 클래스와 5 시리즈가 폭풍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을 생각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태면은 물론 이 차도 좀 할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좀 더 보태면은 뭐 브랜드 밸류라든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월등한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보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약간 높은 레벨이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 많이 접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가격인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많이 할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 팔리고 원래 걔네들 보면은 꼭 무슨 그 국산차 세그먼트로 한정을 하면은 약간 좀 현대기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좀 더 보태면은 더
브랜드 밸류 좋고 옵션도 더 많은 현대기아의 뭐 주요 모델들 있잖아요. 그걸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입차로 옮겨와 보면은 그런 역할을 지금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이로써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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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의 화질 자체는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좀 별로군요. 선명할 뻔했는데. 예, 구름이 흘러가네요. 좋았어. 개그 되는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데. 그렇긴 해요. 왜 거짓말해? 너무 까는 것 같아갖고 사소한 거는 좀 좋은 거는. 참 청이씨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약해 이렇게. 보기가 다르게 마음이 여려. 그 산타페 거랑 비슷해요. 산타페요. 예. 신형인가요? 예. 네. 진짜로 산타페 거랑 비슷해. 그리고 이게 저 시트 가죽이 그 1열보다 좀 더 미끄럽지 않아? 다른 것 같아 난 약간 느낌이. 울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꼭 마치 보디 프렌드 마사지 시트 안마의자처럼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앞은 타공이 돼 있는데 뒤에는 타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미끄러워. 예. 눈에는 지금 되게 짝짝 붙을 것 같잖아 옷에. 근데 그렇진 않아.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데 약간 좀 쓰다 보면은 금방 울 것 같고, 이게 또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울어 있죠. 예. 그런 그 윗부분에 철판까지 다 덮은 차는 내 기억에 거의 없어. 몇 개 없어. 아, 음성만 딸 거니까. 덮을 거니까 상관없어. 네네. 그런데 이거 지금 에어컨 켜도 돼요? 켜. 디자인 얘기 이따가 또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난 다시 돌아오지 않아. 편집의 수월함을 위해서 난 다 복잡해 그러면. 물침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침대도 아닌 좀 중간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실내에서 그 잡소리도 있어. 이게 지금 저 여기 그 암레스트 여기서 나는 소리인데 이 스키스로 연결 부위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계속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잡소리가 이런 데서도 나. 그 미국산 X3는 5 시리즈보다 잡소리가 더 적었어. 네. 5 시리즈 그때 봤잖아. 여기 잡소리가 엄청나게 나잖아. 얘는 5 시리즈보다 안 내. 530D보다 낫다. 530D 이거 진짜 아우. 530D 이거 누르면 소리 무지하게 났잖아. 빠그작. 얘도 그 누르니까 소리 나려고 그런다. 530보다는 나? 그래요. 난 근데 그 530D는 좀 충격이었어.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갖고. 진짜 의외였어요. 그 살짝, 그 530D는 이거 살짝만 눌러도 진짜 뿌작뿌작 소리 났잖아. 그거 보나마나 몇 년 지나면 잡소리 그 무지하게 날 거거든. 이런 데도 누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났는데, 그치.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던 폭스바겐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치. 청시 폭스바겐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근데 이게 참 되게 의외인 게 요즘에 차 타면 대부분 좀 다 상향 평준화되고 장점이 좀 더 많이 보이잖아, 대부분. 예. 근데 얘는 좀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해갖고 예. 요즘 차로는 좀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대중차면은 뭔가 튀는 부분 없이 두루뭉술하게 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알던 그런 폭스바겐 느낌이 아니야. 뭔가 거친 부분이 있어. 아까 저기 제림이 본 것처럼 그 트렁크 단차 양쪽도 약간 안 맞아. 이쪽 게 안 맞아, 단차가. 사실은 파사트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이사님이 갖고 왔을 때 있잖아. 난 그 시절에 파사트가 좀 되게 기억이 더 많이 남고, 왜냐면 미국형 파사트 뭐 그래봐야 한 번 정도밖에 안 타봤고 예전에는 파사트 많이 탔잖아. 네네. 그래서 난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난 그 기억을 하고서 지금 거의 오랜만에 유럽형 파사트 다시 타니까 좀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 많아갖고.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저 승차감도 미국형 파사트가 더 좋은 것 같아. 유럽형과 미국형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하체는 이거 미국형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사실은 기대치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형은 처음 네. 탔을 때 미국형이니까 라고 해서 대략 좀 기대치를 낮췄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갖고. 그 미국형 파사트는 저 그때 촬영 때문에 좀 한참 탔었는데 나쁘지 않네. 이거 뭐 어머니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얘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부터 좀 애매해. 네. 근데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했던 시기여서
그때 좀 국산차랑 좀 차이가 많았잖아 그때는. 네. 그래서 좀 더 임팩트가 또는 기억에 오래 남은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니지. 그때만큼 격차가 크지가 않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골프보다는 좀 아무래도 빠지긴 해도 폭스바겐의 어떤 기둥을 이루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좀 기대하고는 달라서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진짜 예상치를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가 있잖아. 네. 그걸 넘어갔어 얘가. 네, 그러니까 이동할 때 몰았을 때 느낌이 첫 느낌이 그렇게 별로일 수가 있다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동력성도 괜찮고. 전 이 엔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엔진 변속기. 체감 속도도 낮고. 아니 그렇다고 뭐 딱히 나쁘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그 진동을 되게 좀 진동성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동이 거슬리는 진동이 자꾸 오는 게 그게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요. 그게 이제 종합해 보면은 승차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 차다닥 하는 게 그 느낌이 산타페 2.0 그거와 좀 비슷해. 산타페 2.0 그 H텍 탔을 때 따다닥 움직이는 게 그게 좀 진동이 승차감 떨어진다고 느꼈거든.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야. 폭스바겐이 뭐 이 정도 승차감밖에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왜 그러지? 잘할 수 있는데 돈 아끼려다가 저기 구라쳤잖아.